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한마디로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광입니다. 오늘이 9월 5일인데요. 벌써 12번째 인천 시민 팟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시민 팟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주간 인천 이슈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홍미영 부평구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인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오늘 시민팟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고정 게스트로 우리 두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인천시민의힘 이성수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왔던 이한구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님은 오늘 급하게 다른 선약이 잡히는 바람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게. 네, 오늘 좀 나오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등치 크신 분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등치 큰 분이 안 나오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예, 하여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이 있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럼 먼저 주간 이슈 브리핑 첫 번째 순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뭐, 인천광역시 의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의원들끼리 뭐 난투극을 벌였느니, 실수로 넘어졌나느니, 뭐 말이 많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지금 성명서가 지금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을 뭐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 간단히 드리면 지난 9월 2일이죠.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 의원 7분이 연찬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중간에 이제 버스에서 좀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중간 휴게소에서 또 이렇게 또 좀 술을 좀 또 먹고 하다가 하여튼 두 분의 의원이 서로 좀 말다툼과 일정 정도의 난투극을 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보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한 분이 지금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6주 진단을 지금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 언론에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 의원들이 이게 지금 어디 연찬에 가가지고 술 먹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리고 서로 좀 다투고 뭐 폭행이 또 벌어지고 이런 일인데요. 어떠십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에게도 의원 생활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요새 의원들 진짜 지난번에도 그 후반기 의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던 과정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인천 시민 300만을 대표한다는 인천 시의원들이 네.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의원들끼리 네. 서로 술 먹고 다투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대단히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진짜 안 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도 연찬회도 공무잖아요, 공무. 연찬회는 엄격하게 보면 공무는 아닙니다. 공무는 아니고 이제 보통 저희가 워크샵, 외국말로는 워크샵이라고 하고. 그럼 공무죠. 뭐 어차피 이번에 보니까 의원 7분이 가셨는데 네. 그 시의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시의회 직원도 다 지금 참가를 했거든요. 시의회 이번에 보니까 의원 7분하고 네. 직원 8명 이렇게 갖고 또 저녁 시간에는 인천 도시공사 임직원들하고 해서 9월 2일 저녁 시간에 저녁 약속도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 임원들을 만난다는 곳은 뭐 공무라고 볼 수 있죠. 시 예산도 한 200여만 원에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유, 강민수 지원이 너무 팔이 또 안으로 없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연찬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이제 워크샵을 표현하거나 네. 아니면 어째 뭐 회식을 하러 가는 것들을 이제 그 놀러 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연찬회라고 표현한 거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공식적인 그 직원들의 수행을 받으면서 갔으니까 공무적 성격이 강한 거죠. 이번에 특히 그 다툼이 됐던 분이 그 유일용 의원하고 오홍철 의원이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온 이야기 보면 하여튼 두 분이 하여튼 다툼의 과정에서 뭐 어떻게 그랬든 하여튼 오홍철 의원이 지금 이제 전치 6주로 해가지고 지금 눈 쪽에 4번을 꼬매시고 뭐 안경 알이 깨져가지고 눈이 다쳤다는 얘기가 근데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면 원래 두 분이 예전부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친노하고 반노였어요. 옛날에 그 시장 선거할 때. 아, 뭐 그것도 있고 요번에 그 후반기 그 저기 의장 선거할 때 그러니까 시 의장 선거할 때 네, 오홍철 의원이 그 노경수 전 친노죠. 의장을 그래서 친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하고 유일용 의원은 좀 아니었. 제갈 원영 의원을 좀 지지했고 그 오홍철 그 의원은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만수 1사 6동 장수 서창동을 대표하는 분인데 네. 그분은 좀 이렇게 노경수 의원님을 전 의장을 한 번 더 재임하는 거를 지지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감정적 대립이 있었는데 같은 새누리당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면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연세도 드셨어요. 50대 후 거의 60 가까웠고 한 분은 60이 유일용 의원님 60 넘었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요 뭐 두 분이 뭐 감정이 좋고 나쁘고는 별로 이렇게 개인적 관심 사항은 아닌데 뭐 이제 연찬의 과정에 이제 술을 먹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에서 먹었던 양주는 그 제가 그 의장님이 보내주신 또 양주라면서요. 보통 이제 의원들이 어디 가면 네. 의장실에서 양주가 한두 병은 이제 격려차 한 잔 가면서 버스에서 먹으라고? 버스에서 먹으라는 건 아니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1박 2일 순서니까 저녁 때 보통 먹으라고 주는 건데 네. 저도 뭐 이런 연찬회든 워크숍이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예. 대낮부터 이렇게 만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냐면 직원들도 다 있고 아직 버스를 타고 가고 이런 거 아직 저녁 때 일정도 남아 있고 그렇죠. 도시공사 임원들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지금 뭐 그 풀어야 될 인천의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면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또 먹어도 뭐 막걸리 한두 잔 먹고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벌써 그 기사를 보니까 버스 안에서 수병의 양주를 먹었다니까 네. 몇 병을 먹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먹고 또 휴게소 그 박달재 휴게소에서 또 막걸리도 또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녁 연찬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래도 연찬회는 진행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연찬의 내용에 또 뭐 도시공사하고도 이 간부들과 이렇게 또 만남도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 당연히 그게 중요한 순서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나 봐요. 오늘 안 나오신 이항구 의원님께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상임위원회가 이제 하반기 전반기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바뀌잖아요. 네네. 바뀌니까 직원들하고 한 번도 이제 회식할 자리가 없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들하고 거기 보통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연찬에 가서 좀 회포도 풀고 얘기도 좀 하고 친해지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되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장소가 연찬의 장소가 지금 제천의 별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거 보면은 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그 최석정 위원장 개인 별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별장은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항구 위원회 표현에 의하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 그래요? 언론에는 지불했다고 막 나오던데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도 않으니까 증빙이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불편해도 우리 집에 위원장이니까 내가 별장이 있으니 거기로 오라 이렇게 초청했을 것 같고 거기를 돈 주고 돈 30만 원 받으려고 아마 거기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인천 시민을 대표하는 또 한 분은 뭐 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정말 의원들끼리 싸워서 우리나라 전체 뉴스에 KBS, MBC, SBS 다 보도가 돼가지고 인천 시민들을 망신을 주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인천에 대한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온다고 시민들이나 외부의 분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시의원들이 그거 싸웁니까? 이거 주민 소환제를 해서 이거는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인천 시민연대나 인천행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두 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도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지면 이렇게 이제 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의원의 이런 어떤 품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의회에 그 윤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별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위원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뭐 갑자기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러면 상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상정해야 되는 문제죠. 상정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장이 지금. 아직 그거는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또 뭐냐면요. 네네. 그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임정빈 의원이거든요. 같은 건설교 이분이 같이 가신 분이죠. 이분이 그 육회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 양주에 쓸 육회를 준비해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참.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감싸주고 서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서로 싸웠느냐 아니면 뭐 1m 정도 구덩이에 실족을 했느냐. 그런데 다쳐서 지금 6주 상처를 입은 오홍철 의원님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입을 다문 거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실수로 넘어졌다고 했으면 입을 다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았다고 지명 소문이 난 사람은 아무 말이 없고 네. 때렸다고 산 사람은 아니다. 저분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실족이 돼서 내가 부축하고 나왔다. 네. 그리고 전 시의회 의장인 노경수 의장님은 유일용 의원이 때린 것을 봤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 여러분 시민들은 이 정도 정황이 나오고 6주 상처가 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1m에서 좀 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6주까지 나나요? 얼굴에 큰 상처가 나고? 하여간 뭐 이 소식을 본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번 인천광역시 의회의 어떤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반기 의장할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서로 고성치고 난리 나고 싸우고 그 결국은 또 이렇게 하더만 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게 이게 그냥 갑자기 발생한 얘기보다는 계속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오늘 이한구 의원이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오늘 또 기상에 또 안 나오셔가지고 바쁜 일이 갑자기 껴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이 좀 이런 모습 보면서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어떻게 소환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가서 뭐 이거는 좀 주민 소환제를 이거 좀 이제 인천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해야 되죠. 서로 뭐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니까 또 정적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그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약 10만 명을 대표합니다. 인천시의원이.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 소환제를 한번 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떨어지셔가지고. 네, 하여간 뭐. 아니, 6대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민들로부터 뭐 저희도 뭐 욕먹은 것도 있고, 또 잘했다는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 이런 걸로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하여간 뭐 지금 뭐 하여튼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막 알려져 가지고요. 의회에서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하여튼 좀 더 기초를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간 이슈 브리핑인데 역시 의회와 관련된 겁니다. 참 인천시 의회가 또 안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거수기냐, 집행부 거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알다시피 송도에는 6809의 땅을 예전에 송영길 시장 때인가요? 그때 집행부였대죠. 네. 그때 이제 워낙 인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교보증권 컨소시엄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매각한 다음에 매각 조건이 3년 안에 다시 그거를 어떤 요건이 발생해가지고 교보증권이 그걸 다시 이제 다시 사라, 실보고 사라라고 하면은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의무 사주는 조건으로 예, 그렇게 다시 사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떤 그 땅을 사서 교보증권이 누구한테 되팔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업성 높은 일을 벌여서 잘 한다면 좋은데 3년 뒤에 보니까 아무 일도 안 됐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교보증권이 물었던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인천시가 사주는 조건으로 그때 매각을 한 거죠. 그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때 안 하면 그 인천시 채무 한도가 40%가 넘어가서 행안부로부터 그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도 있죠.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다시 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3년 지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인천시가 작년인가 그랬죠. 네, 돈이 없으니까 이걸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보증을 서가면서까지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보증 기간이 1년이 지나가지고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보증을 연장해달라. 이래가지고 시의회에 그 보증 기간을 1년간 연장해달라라고 이제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건 그 너무나 과한 기간이다. 1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혜다라고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이 딱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시가 그 돈을 돈 들여서 갚든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 또 부채 비율 40%를 넘어가니까 아주 이게 그런 상황이 딱 빠지니까 다시 이거를 시집행부가 의회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안건 제목 바꾸고 약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처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의 이거는 같은 안건을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목이나 뭐 낱말을 몇 가지 바꿔가지고 네. 같은 회기 중에 네. 통과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통과를 해야 된다면 이제 그 우리가 매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있어서 그걸 바꿔가면서는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고 규칙에 나와 있는데 네네. 같은 회기 중에 2, 3일 전에 부결됐던 걸 또 2, 3일 뒤에 통과시키면 도대체 의회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진짜 어떻게 이거 싸운 것도 문제지만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이 의회라는 것이 시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고 역할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 안 했다가 다시 해주는 똑같은 거를 거수기라고 뭐 이런 뭐 신여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뭐 면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시민의 대표기구로 볼 수 있는 거냐 시의회가. 이제 이번 건은 이제 아까 싸운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고 이번에 그 채무보증 연장안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것은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달라서 사실 이양구 의원님이 이번 건랑은 상관은 없죠. 본인이 반대 입장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대했죠. 반대.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일사부재리 원칙을 법을 지키고 네. 또 집행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1년을 보증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시의 책임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보증 채무를 해준다는 건데 네. 이것은 그러면 이제 지난번 송영길 시장님이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다시 사라고 하면 다시 사준다 이런 조건부로 6809를 땅을 판 거나 채무를 인천시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땅을 그래서 다시 유정복 시장이 판 거나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는 분리하면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분리하면 다시 사줄게 땅을 이자까지 물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천시가 은행권에 당신네들이 빌린 돈을 보증을 해줄 테니까 당신네가 돈을 빌려서 우리 걸 사라. 이거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뭐 이 6809 이거 뭐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거 말고도 특혜가 좀 더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의원들 얘기를 좀 또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이 기획행정위에서 이게 초기에 이게 그때 문제 제기했던 의원이 이 새누리당 그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박영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결국 표결해가지고 초기에 부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막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제목만 바꿔서 다시 본회의에 올릴 때는 그 본회의 그 안건에 대한 소개를 또 누가 했냐면 박영애 의원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을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했던 사람한테 내가 볼 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당신이 문제 일으켰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런 제가 볼 때 아닌가. 그래서 그때 박영애 의원이 막 울먹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완전히 무슨 집단 괴롭힘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의원들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이제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적인 문제 되는 게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일사부재리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송도 6809 리턴 부지 보증 채무 부담 행위 연장 동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올라올 때. 그다음에 이제 수정안이 뭐냐면 송도 6809 토지 매각 관련 대출 채권 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 채무 부담 행위 연장 동의안. 여기서 6글자가 이제 더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부칙에 있었던 건데 처음 제출할 때는 1년 연장한다. 이거를 이제 새로 수정안에는 납부 기한을 6개월 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6개월까지는 당연히 하고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다. 요걸로 바뀐 걸 가지고 일사부재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전문위원들이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가 이제 의외의 얘기죠. 근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요, 뭐 하여튼 이런 뭐 상황까지 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잘 안 된 이유도 시 집행부가 그 개발업체에 계속 끌려다녀가지고 계속 질질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봐서는 이게 보증 채무 기간이 9월 5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한이. 예, 그러면 이건 적어도 한 두 달 전이라 아니죠. 한 3, 4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충분히 예견된 거고 거기서 바로 뭐 그 해법이 없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을 불과 한 달을 앞에 놓고 이거를 상정하고 그리고 5일 가게 한 이게 5일 전에 한 거예요. 5일 전이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번복하고 이것은 집행부가 정말로 일을 성심성의껏 했느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68009가 지난번 송영길 시장님 때도 팔았다가 다시 사준 거니까 리스크가 있는 땅임이 충분히 알면 이거 한 6개월 전에 예측해서 대안을 세워놨어야죠. 9월 5일 했는데 9월 1일 날 이거 다시 번복해서 일사부재리도 어겨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현 유정복 시장 집행부나 거기에 마지막에 부결시켰다가 다시 손을 들어준 그 새누리당 중심의 인천시의원이나 거기가 거깁니다. 그래서 그 잠깐만 지금 뭐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하고 동기동창이라고 말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 뭐 동기동창 그 문제보다는 이제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견제보다는 그냥 어쨌든 덮어주고 이거 9월 5일 날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40% 부채 부율이 넘어가면 행안부로부터 이제 우리의 그 인천시 자치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6개월 전에 하지.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러고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원칙은 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 아닌가요? 예, 하여간 뭐 이번에 그 주간 이슈 브리핑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 의회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또 시 집행부의 또 굉장히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도 이거 우리가 인천 시민팟 할 때 특히 의회나 집행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시민들이 또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두 가지 건이 어찌 보면 뭐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보다도 아주 이제 외곽의 문제가 터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의회가 과연 인천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하느냐. 그걸 또 사실이 일일이 잘 모르고 우리 시민팟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하나는 원칙을 어긴 거고 하나는 폭력으로 서로 싸움을 한 거의 그런 정황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의회를 다시 정확하게 견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YMCA 같은 데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이번에도 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서 우수원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시의회조차도 우리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어쨌든 다음번 선거 때는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론은 하여튼 제가 꼭 출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여간 뭐 지금 주간 이슈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